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인데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요지 문제, 보통 요지라고 하는 거는 작가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명령문이 있는 그런 문장 있잖아. 명령문보다 강한 그런 작가의 주장이 어디니? 그런 문장을 보면 쉽게 그냥 이 글의 요지를 알 수가 있었어.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내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식으로 내냐 하면 굉장히 이 요지를 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쉽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요지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갈 때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이런 접근을 가야 돼. A는 B다. 알겠지? A는 B다.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소재고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풀어 쓰는 이야기, 이 B라는 얘기가 아마 이 글의 전개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하나의 문장이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문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다른 패러프레이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이런 식의 접근법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듯이 한번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rever we find creativity. 우리가 창조성을 발견하게 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거의 항상 발견합니다. 대생략이지. 뭐라고? 그것이 한 사람의 결과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꺼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그러니까 기꺼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너희들이 느낌이 알아야 돼. A는 B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좀 살짝 이제 배경 설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글에 있어서의 소재가 아마 창조성이 아닐까? creativity. 아마 이 창조성은 비한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니? 창조성은 실제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성이 오게 된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토마스 에디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토마스 에디슨은 한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온다. 어떤 사람? hustle. 힘차게 뭔가를 해내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한 얘기 바로 이 얘기지. 실제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 했던 이 얘기가 바로 hustle인 거야. 뭔가를 힘차게 해내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모두 포함해서 창의성도 포함해서 바로 이런 의미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에디슨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입증했습니다. 그것의 유용성을 뭐에 의해? 그 자신의 본보기에 의해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힘차게 해내는 사람한테 오게 된다는 것. 어떤 문제를 기꺼이 풀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야. 자, 그러나 하면서 딱 들어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이게 배경 설정인 것 같아. 배경 설정. 그러면서 그러나가 나왔어. 자, 왜 그러나냐? Despite. 그 에디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 데슨 experience를 가리키지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많은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어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there remains considerable mystery. 상당한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어떻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오는지에 대한 상당한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이 얘기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디슨이 했던 말도 사실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창조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지? 창조성은 뭔가를 열심히 해내려는 그런 사람에게 오게 된다. 이게 바로 A는 B다였는데 이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좀 미심쩍은 게 많다. 궁금한 점이 많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아까 에디슨이 한 이야기 외에 창의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읽을 때 누구와 같은 지오코모 푸치니, 이 사람은 동격이지. 그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 지오코모 푸치니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읽을 때, 근데 그는 뭐라고 말했어? 한때 언급했어. 이 오페라 그 나비 부인의 음악은 지시되어졌다. 나에게 신에 의해서 지시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단지 instrumental 도구였다. 그것을 종이에 옮긴,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의사소통한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도구였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왼절이 여기까지 갔다. 왼절이 읽을 때 What are we to think?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지? 이러한 나비 부인과 같은 오페라를 만든 것이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했어? 바로 신에 의해 지시되어졌다. 신이 계시를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명백하게 그와 다른 사람들은 느낍니다. 마치 뭐처럼? 그들이 단지 도구인 것처럼. 관계대명사지. 그런데 그 도구를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푸치니와 같은 사람들은 창조성, 바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창조성이잖아. 이 창조성이 온데, 자, 누구를 통해서? 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서 while it might have felt, 이것이 이런 식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반면에 누구에게? 푸치니에게. 그것은 또한 명백합니다. 자, 뭐가 가주어진 주어지? 푸치니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읽을 때, 자, 어떤 한 문장에서 요지가 딱 드러나니?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읽어 내려갈 때 어떻게 읽었지? A는 B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지.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 바로 창조성이었어. 근데 창조성은 에디슨이 말하기를 열심히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했어. 그런데 밑에서 푸치니는 뭐에 의해서 온다고 했어? 바로 신에 의해서 온다고 했어. 자, 이 얘기가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창의성은 신이 주는 특권이기도 하고 노력과 재능의 결과이기도 하다. 바로 답이 5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22번이 요즘 들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야. 요지 주제 문제, 주제 주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이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아마 실전에서도 보다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